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입니다. 오늘도 고일석 편집국장님 방송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일석입니다. 네. 어제 반응이 괜찮아서 예, 자주 대단히 하여튼, 기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승주 소장도 예. 앞으로 같이 하겠다고. 예, 그러면 전 좋겠습니다, 저도. 예. 예. 그래서 제가 계속 하여튼 옆에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대통령님 지금 대구에서 예, 2.28 기념식 진행 중이시죠? 예. 네. 그 2.28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예.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대구 고향이시잖아요. 또. 예. 대구 사람들이 2.28 이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4.19 이거 있지 않습니까? 4.19 네. 혁명. 그러니까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2월 28일이 대구에서 2.28이 일어나고 네. 3.15 선거 때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네. 그때 이제 김정일 열사가 최루탄 네. 사망한 게 4월 10일 날 드러나서 4월 19일 날 이제 서울에서 그렇죠. 의거가 터진 것이죠. 네. 2.18 의거는 뭐냐 하면 그때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가 장면 박사였어요. 네. 그 장면 박사의 대구 유세가 있던 날이에요. 2월 28일이. 네. 근데 그게 일요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갈까봐 일요일 날 등교를 시킨 겁니다. 학교에서. 문교부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그 등교시킨 핑계가 뭐 중간고사 특강도 있고 뭐 토끼잡이도 있고 뭐 특별활동 뭐 갖가지 명목을 해서 학교 나오게 한 거예요. 학생들이 이게 뭔 짓이냐 해서 그날 막 시위가 일어난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 명 다치고 큰 일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예. 그런 일이 대구에서 네. 1960년 대구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벌써 참 세월이 오래됐습니다. 예, 그 이제 예. 대구 사람들은 그게 4.19의 기원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죠.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투표 결과를 보면 그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투표 결과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네?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거죠. 자기 배반 아닙니까? 예. 뭐 전두환 박근혜 찍어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제 고향이 경북 안동이잖아요. 예. 그 안동을 가면 네.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 그렇죠. 주변을 다녀보면 그렇죠. 대통령께서 방문하셨던 네. 그 이상용 선생님도 그렇지만 264부터 해서 독립운동가들 그 생가나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제가 그걸 다니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배반적인 투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예. 특히도 오늘 또 대구 방문은 네. 대구 아마 대통령 취임하신 뒤로 처음 가시는 걸 거예요. 고사에 몇 번 가실 뻔 했는데 이게 어긋나고 있었는데 오늘 기념식이 의미가 있는 게요. 네. 2.28 기념식이 처음 열리는 그것도 겁니다. 중요하죠.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취임하셔가지고 네. 2.28을 국가기념일로 그 하신 기념일로 거죠? 예. 올려라. 예. 네. 그래서 첫 국가기념식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님이 대통령 당선되시고 대구 방문하시는 게 또 처음입니다. 예. 그 대구에서 몇 번 막 그 대구 메일에서 예. 제발 좀 와달라고 막 러브레터도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뭐 이렇게 되면 또 뭐 대구 뭐 문재인 대통령 TK 뭐 선거 지원 같다 이런 기사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그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라고 예. 거기 그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하셨더니 예.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송초로 지원 사격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예. 대통령님이 앞으로 각 지방 일정 계속 다니실 건데 그렇죠. 그런 얘기 항상 전부 나오겠네요. 선거 운동이네. 근데 울산 행사 그거 참 중요한 행사였었는데. 네. 예. 애새끼들이 예, 그러거나 말거나 예. 저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대구 문파님들 네. 오늘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첫 번째 소식이 대통령이 어제 사실 어제는 처음으로 연가를 올해 첫 연가를 올해 첫 연가를 쓰셨어요. 보내셨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올림픽 때문에 진짜 쉬지도 못하고 예, 하루도 못 쉬셨죠. 못 쉬고 뭐 휴일이고 뭐 갈 곳이 했는데 첫 이제 휴가 연가를 쉬셨어요. 그래서 뭐 진짜 그 참모들도 아예 안 만나고 네. 그냥 푹 쉬셨대요. 예, 잘 뭘 하고 하셨습니다. 쉬셨을까 추측을 해봤더니 그냥 저렇게 찡찡이랑 예, 그러셨겠죠. TV 보고 예. 또 이제 집사니까 예. 예,
집사 노릇 열심히 하시고 뭐 그렇게 쉬시지 않으셨을까 추측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 연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 이제 그 취임 때부터 예.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랬는데도 작년에 반밖에 못 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모노클 인터뷰에서도 예. 쉴 때 쉬어야 된다라는 걸 특히도 강조하기도 했고요. 좀 대통령께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다 편히 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노 때, 예, 그런 게 없어져야 예, 돼요. 예. 예. 뭐 비가 안 와도 저 오늘 비 온다면서요. 예. 비가 안 와도 뭐 노무현 때문. 예. 길 가다가 지 넘어졌는데도 노무현 때문. 뭐. 태풍 불어도 예. 예, 태풍 불 때 무슨 뭐 심청가 보고서도 그것 예. 때문에 뭐 복구 간다고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 이해찬 총리는 뭐 자기 그냥 총리하고 대통령이 역할 분담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께서 대구 내려가셨잖아요. 예. 그럼 서울이 비잖아요. 예. 그러면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는 지금 서울에 예. 100%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서울에 계시면 예. 총리도 지방 일정을 잡아서 예. 맞춰서 이렇게 서로 교대로 서울을 비우거든요. 예. 항상 누군가는 서울을 지켜요. 예. 그래서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도 당시에 대통령께서 그 행사를 가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총리가 거의 같이 안 다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내일 3.1절 3.1절, 기념식이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이 참석하시면 이낙연 총리는 거기 참석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도 그때 8.15였나? 대통령이 참석하시니까 총리는 아이고 나는 좀 쉬어야지 하고 그게 3.1절입니다. 3.1절이었나요? 예. 그래서 이해찬 총리 골프 치러 갔다가 막 해임 요구받고 그랬던 거 우리가 아닙니까? 3월 2일 날 그거 특집 한번 해도 좋겠는데 그때 어떻게 얼마나 지독하게 이해찬은 총리 막 물고 늘어졌나. 그러니까 이런 난리가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네. 자, 이 휴식과 관련해서 예. 중요한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이슈가 많아가지고 예. 못했는데 국회 환노위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근로기준법 개정안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합의는 됐었는데 네. 그 휴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휴일 그 할증 네. 때문에 좀 늦어졌다가 원래 이제 그 간사끼리 합의한 대로 네.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쉽게 해서 그동안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 5일 근무잖아요. 예. 주 5일 근무면 하루 8시간 하면은 58에 40. 예. 그죠? 58에 40에다가 예. 이제 초과 근로시간 예, 좀 이렇게 더해서?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상식이인데 예. 그동안은 이상하게 예. 일주일을 7일로 7일로, 해가지고 예. 7, 8에 56 예. 계산해가지고 추가 근로시간 더하고 하니까 예. 72시간을 뭐 그게 그죠? 법정 근로시간이 돼버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대로 바로잡는 법률안 개정이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어쨌든 대기업들 이제 기업 운영하는 쪽에서는 비용 부담의 문제가 이제 그렇죠. 어쨌든 생기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는 주지 않아도 됐던 초과 근로수당을 지금 줘야 되는 그죠? 근로수당 주거나 사람 더 쓰거나 아니면 일을 덜 시키거나 더 시키거나 예. 그죠? 예. 근데 일을 더 해야 시킬 수는 되잖아요. 없으니까 예. 돈을 더 주거나 사람 더 쓰거나 하겠죠. 그렇죠. 예. 어차피 이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행정 명령을 네. 고쳐서라도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셨던 그렇죠. 내용이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그 대기업들은 여력이 있다고 봐야죠. 네. 지금 뭐 급여를 더 주든지 네. 아니면 사람을 더 쓰든지 300인 이상부터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쓰라는 거죠, 우선 대기업들부터. 그렇죠. 예. 그래도 여력이 좀 있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기업들이 이게 정말 이렇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그랬답니까? 네.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야당이 자유당을 믿고 자유당을 있었나요? 믿고 있었던 거죠. 아. 이렇게 합의해 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자유당도 뭐 어쨌든 자기들 살기 위해서 국회의원 개개인은 네. 자기 살기 위해서 살 길 찾아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합의가 됐어요. 예.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당장 그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예. 시행이 되지만 50인에서 299인 사업장은
이게 시행 시기가 2020년. 네, 예. 많이 유예 기간 늦었죠? 많이 줬죠. 예, 예. 지금 2018년이니까 예. 19 이제 한 1년 8개월, 예. 1년 10개월 정도 그렇죠. 시간을 준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이하 49인 49인 이하 사업장. 이건 참 굉장히 작은 회사잖아요. 영세업처럼 예, 봐야죠. 여기는 2011년 7월 1일. 예. 2022년. 예, 2021년 7월 예, 1일이고 예. 2022년은 30인 미만. 30인 미만. 예. 완전 진짜 작은. 예. 여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서 추가로 할 수 있다. 예. 훨씬 더 이제 합의를 해서 할 수 예.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은. 또 내년에 그러니까 20년에 시행되는 그 299인 이하 50인 이상이 네. 중견 기업 규모죠. 실제로 거기서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용이나 소득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 업종을 거의 다 완전 폐지를 저 해버렸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다는 게. 그게 진짜 이 근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입니까? 26종이나 있었다고 예. 하고요. 근데 그거를 싹 다 없애고 5개만 예. 남겨놨다. 예. 그 운수라든지 예. 몇 가지 특수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했는데 보니까 숙박업이라든지 뭐 요식업 이런 데도 적용 대상이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런 특례 업종이 다 폐지를 해가지고 추가 근로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이 이제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 계약됐다. 이것 때문에 요 많이 부분, 늦어졌죠. 예. 예. 중복 할증 부분.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정 근로 시간 외에 추가되는 근로는 50% 할증이 되죠. 그 수당이. 네. 예. 그거 근데 추가 근무를 하는 날짜가 휴일일 경우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되겠죠. 네. 휴일일 경우는 거기다 또 50% 할증을 해서 100% 할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네. 노동계에서 주장을 했었죠. 네. 예. 근데 그건 어쨌든 이게 이제 조금 예, 네. 경영계측에서 너무 힘들다. 네. 라고 난색을 표명해서 경영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 이번 통과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물론 협상이라는 거는 어쨌든 양보가 있어야 협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00% 모든 걸 내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독재에서나 가능한 거죠. 예. 그 측면에서 민주노총이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얻어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현명하게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민주노총도 힘을 쏟아야 될 때가 아닌가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3월 1일입니다. 3.1절인데요. 이 3.1절 기념식이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이 됩니다. 준비되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예. 행사장이 그죠? 예. 일단 서대문 형무소에서 예. 3.1절답게. 예. 서대문 형무소에서 처음 열립니다. 예. 그리고 이 야외에서 기념식 열리는 게 또 8년 만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3.1절을 임정 수립은 조금 뒤지만 1919년을 건국해로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3.1절이 특히 더 중요하게 네. 된 것이고 이번 정부 들어서 3.1절을 더 특별하게 치르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 신의 혁명이 있다면, 네. 그죠? 중국의 손문 선생, 네. 순원이 네. 국부로 추앙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의 혁명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 황제 국가를 예. 깨부셔버리고 예. 공화정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한테도 3.1절이 바로 그 출발점이었다는 거. 손문 선생이 3.1절 보고 그렇죠. 예. 영감을 그러니까, 얻어서 예. 힘을 얻어서 오사혁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3.1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애국지사들이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3.1운동의 법통을 3.1운동으로 만들어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이렇게 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셨던 장면은 바로 작년에 3.1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서대문 형무소에서 저렇게 기념식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대통령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저렇게 기념식을 하게 된 겁니다.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 뭘 해도 30년 그 코스프레 나온 그빌 나온 사진이었죠 이게. 그죠? 저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두루마기 이렇게 딱 입고 계시니까 30년 그냥 딱 독립운동 하셨던 하신 분 분 느낌 삘이 나죠. 그냥 예. 그게 포스가 딱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일 서대문 형무소 오전 10시부터 기념식이 열리고요. 한 1,300명 정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그 훈포장, 독립유공자 50명 그 훈포장 그 수요도 있을 거고요. 네. 의미 있는 서대문 형무소는 우리 대한민국 애국지사들이 정말 투옥돼서 고문받고 숨져가신 그런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죠. 네, 의미 있는 기념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과 관련된 소식이죠? 예. 강경화 장관이 어저께 네, 발언을 했는데 일본에서 역시 예상했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UNHRC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역사의 교훈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예, 이걸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죠.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에서 예. 이제 딱 나왔죠. 예. 예상한 반발이에요. 예. 얘네들은 박근혜랑 맺었던 이 위안부 합의 예. 이게 불가역적이다라는 예. 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반발을 그 전에 반발한 건데요. 예. 반발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비가역적 최종적 비가역적 합의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였나. 물론 세상에 만약에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충실하게 반성하고 사과를 했다고 쳐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른 상황이 생겨서 또 어떤 문제 생길 수 있을 때 또 가볍게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역사, 네. 인권이라는 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무슨 최종적 비가역적으로 그것을 합의를 합니까? 어떤 우리가 사실 그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사건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를 같은 걸 하면은 예.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기 예. 해가지고 그런 걸 합니다. 그죠? 예. 하는데 이 국가 간의 어떤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인권에 관한 나중에 문제인데. 딴소리 안 하기 예. 이런 뭐라 그러지만 것, 이거 있어요. 그 자체가 사실 언어도단이에요. 그렇죠. 미안하면 끝까지 미안한 거죠. 네. 아니, 참 2015년 네. 합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미안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든 일본은 박근혜하고 맺었던 그 합의안을 가지고 뭐 앞으로 계속 떠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래봐야 아쉬운 건 일본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강경화 장관이 유엔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이미 사실상 그 합의안은 저걸로 무력화된 거예요. 그럼요. 뭐라 그랬어요, 뭐. 지들이 뭐 우리 강경화 장관 유엔에 저렇게 연설 못하게 막든지. 입으로 처음부터. 막혀서 더 하겠어. 자, 다음은요, 몇 가지 소식을 이렇게 언론 보도를 정정하는 걸 좀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언론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보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반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오보가 있었고 정부 부처에서 어떻게 바로잡았는지를 매일매일 있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매일매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예. 그 가상화폐 관련 관심들이 많죠. 네. 근데 이제 파이낸셜 뉴스가 26일자에 그 최정구 금융위원장이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네. 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해당 기사 중 최 금융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사실 아니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사 쓸 언론의 자유는 있지만 오보를 쓸 자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공정위에 관한 보도인데요. 연합뉴스 제목이 이겁니다. 얼빠진 공정위 SK케미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잘못 고발했다. 쉽게 해서 이게 뭐냐면은 공정위에서 고발 대상을 잘못 잡았다. 이 얘기예요. 예. 근데 이걸 알아보니까
공정위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SK 케미컬이라는 회사가 원래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분할이 된 겁니다. 네. 어떻게 분할되냐면 SK 케미컬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 네. 여기서 추가로 회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네. SK 디스커버리라는 디스커버리, 네. 회사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하여튼 이 두 회사를 다 고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공정위의 잘못이 아니라 네. 이 회사 쪽에서 네. 자기들 회사 분할한 거를 이야기를 안 하고 네. 그냥 그렇게 한 거야. 네. 그래서 공정위에서 어떻게 알고? 예, SK 케미컬을 한 거야. 예,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SK 디스커버리라는 회사는 고발 대상에서 누락된 거죠. 예. 근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예. 예. 법적으로도 안 돼. 그, 예. 그 책임 계속 따라갈걸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거 마치 공정위에서 굉장히 뭐 일을 한가하게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런 기사를 저희가 왜 이렇게 바로잡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김상조 위원장 하나 바뀌어놓고 뭐 아무도 안 바뀌었다. 공정위가 바뀐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불신하는 그런 글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이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 관료들을 욕하는 글을 보면 신경 거슬려요. 그렇죠, 예. 요걸 해도 우리가 해야지. 예. 근데 우리 지지자분들도 이런 언론 기사를 보고 우리 공정위 일 제대로 안 하냐 하고 막 우리 공정위 사람들을 욕을 하면 전 그 욕도 듣기 싫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보기가 싫어요. 욕을 할 만한 건 욕을 해도 되지만. 그렇죠. 이런 거 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것을 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정부를 욕하는 걸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좀 바로잡는 걸 하기로 한 겁니다. 네. 자, 또 하나 다음은 이제 소개시키죠. 그 통상교섭본부가 네. 참여정부 때 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네. 이제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그 통상교섭본부 구성과 통상교섭본부 조직을 새로 구성해야 되는 예.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몇 달째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상교섭본부에는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는 그러니까 인력 배분에 좀 밀당이 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 통상 압박 맞설 실장급 통산 조직 만든다라고 제아의 기사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 압박이 심해지니까 늘 그 얘기 나올 때마다 통상교섭본부도 아직 구성한다. 안 되고 뭐 하느냐라는 비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그 근거 없는 기사가 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그래도 그때 바로 잡고 바로 잡아야지 넘어가야 되겠죠. 예, 네. 되겠죠. 자, 다음 각종 단신 한번 네. 수수숙 훑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기념식 때문에 다들 기념식 보시느라고 우리 거 안 듣는 것 같아. 예. 나중에 팟캐스트로 들으세요. 네. 자, 어제 검찰이 박근혜 한테 징역 30년을 30년 구형했습니다. 구형했죠. 예. 예.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예. 벌금도 1,185억 원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뭐 이게 뭐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공범이잖아요. 예. 최순실한테 검찰이 처음에 25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예. 그죠? 선고된 게 25년. 선고된 게 25년. 선고된 게 25년이죠. 예. 그럼 박근혜는 더 많이 그래야 선고된 된다고 건데. 주장하는 거죠. 예, 하여튼 요거는 뭐 박근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정치신세계 팀이 또 오늘 오후에 긴급하게 또 모여서 녹음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어머니 그 치료가 오늘 시작돼서 저는 녹음에 참여를 못 하고요. 예. 자,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신현희 강남구청장 구속됐네요, 드디어. 예. 저는 이제 박근혜 30년 구형 됐다는 것보다 이게 더 기쁜데요. 사실은. 그래서 경력금과 포상금, 9,400여만 원을 공금으로 횡령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말이 좋아서 경력금과 포상금이지 별 희한한 용도가 다 있었어요. 와, 이건 너무 범죄가 예. 치사했죠. 쪼잔한데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괘씸한 야비하고. 야비하고 괘씸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친인척이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희 구청장이 드디어 한 번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요. 네. 이번에 드디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아니, 이게 그 구청 공무원들한테 가야 할 네. 각종 어떤 그런 수당 같은 것들을 슈킹을 한 거예요. 네.
슈킹해서 예. 쓴 그 용도가 아주 골 때려. 예. 어디에다 썼냐면은 자기 명절 선물 예.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예. 각종 경조사비, 예. 그리고 무슨 동문회비, 당비. 예. 야, 정말 쓴 걸 잡스럽게 썼어. 그리고 월급은 완전 굳은 자잖아. 미용실, 뭐, 화장품, 예. 이런 것도 썼다 그러지 않았나요? 미용실도 가고 화장품도 사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어? 아무리 그 공사 구분이 없는 공직자들이라도 그 화장품 자기가 쓰지 않나요? 이게 자기가 잡범들이에요, 쓰지 않아요? 잡범들 예. 완전히. 어? 잡범 수준이잖아요. 참. 그리고 제부, 예. 제부를 취업시켜가지고, 야, 근무 완전 꽃보직이야. 네. 재택근무를 했는데 네. 그것도 이메일로 네. 한 달에 한 번 한 장짜리 보고서 내고 다른 직원에 비해서 두 배나 배나 많은 받고, 네. 월급을 받았대. 네. 씨, 와, 근데 이건 그 월급 제부가 받았는지 구청장이 슈킹했는지 그것도 모르죠? 이거는 진짜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거 법원에서요 중형 때려야 됩니다. 이거는 죄질이 진짜 나쁘잖아요. 그나마 아마 이 당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자유한국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강남구청 같이 그야말로 그냥 공천되면 당선되는 대구 경북 이런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이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네. 누구도 감시도 안 하고. 이거 사실 이 범죄 비슷한 게 누구냐면 이은재예요. 이은재가 어디 무슨 연구원 그거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랬죠. 어디 예, 있을 예. 때 그 법인카드 가지고 예. 막 쓴 거 있잖아요. 예. 그 다 그 횡령이거든요. 공금 횡령. 예. 국회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저거.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탄저균 백신 유언비어 유포한 인터넷 언론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예. 이게 여기, 야, 작년이었죠. 작년 예, 12월 달에. 그러니까 탄저균 백신을 청와대만 구입해서 청와대 사람들 몰래 청와대 접종했다. 직원들만 뭐 이런 얘기였죠. 예. 그 얼마나 승질난 누가 진짜 모르고 오면 승질나는 얘기인 것이죠. 그게요. 예. 지금도 유튜브에 가면 관련된 게 많습니다. 제가 예. 이거 일부만 지금 캡처한 거예요. 예. 일부만 캡처한 건데 보세요. 조갑제 TV. 이게 최초 지금 여기 구속된 게 유스타운이거든요. 예. 유스타운에서 이걸 최초로 퍼뜨렸는데 다른 데서 야, 뭐 크라이스트 라이브 이 기독교 쪽에서도 진짜 많이 퍼뜨리고 있는 것 같고 네. 저거 싹 다 잡아드려야 돼요. 예. 예, 최초 이제 유스타운이 최초 유포자인데 네. 이번에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거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짜 뉴스도 지금 경찰 조영희 단장 얘기로는 경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탄저균 백신을 청와대가 구입한 건 맞아요. 네. 근데 청와대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네. 구입을 해서 누구를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용도가 어디냐면은 어떤 테러가 이제 발생했을 때 누굽니까 근무자들 그 청와대 근무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테러 대응 요원들. 네. 예. 그 테러 그 생화학 무기 테러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요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요원들한테 접종하는 거. 예, 그리고 학교를- 일반 국민들. 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하게 된 거예요. 박근혜 그렇습니다. 대통령에서 그런 내역을 가진 것입니다. 네. 청와대가 진짜 자기들만 접종받으려고 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편성은 박근혜 정부 때 편성한 겁니다. 예. 자, 이 가짜 뉴스 관련해 가지고요. 화제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도형두 변호사라고. 야. 박근혜 그 변호인인데 예. 이 양반이 교회에 가가지고 가짜 뉴스 퍼뜨린 게 영상에 포착이 됐어요. 예. 연방제. 고려연 방제. 예. 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화면 보면 연방제 개헌한다. 예.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 지금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다. 예. 지금 현 정부가 예. 가서 저렇게 떠들었어요.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북한 도태우 변호사네요. 쉽게 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고려 연방제로 개헌해서 쉽게 해서 적화통일을 한다. 뭐 네.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의식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한 공약이 지방자치 관련해서 연방에 준하는 지방 그렇죠. 분권을 이루고 하겠다.
예. 그것을 이제 헌법에 반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취지를 연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고려연방제를 끌어다 쓰는 건 진짜 예. 단세포적인 서로 말하는 사람이나 듣고 따르는 사람이나 단세포끼리 통하는 얘기죠, 이거는. 네. 자, 이 가짜뉴스 관련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TV조선에서요, 그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문기현 신부님하고 평통사라는 네. 단체인데요. 여기 손해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떠들면 안 된다니까요. 600만 원 그 TV조선이라고 해도 작은 돈이 아닐 텐데. 네. 쓰려면 좀 피곤은 날 텐데요. 참고로 TV조선은 여러분 최근에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라 가지고 각종 그 어떤 어떤 보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굉장히 태도가 공손해졌다고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저희 정치 신세계에서도 TV조선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이미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첫 심리가 3월 19일 날 열립니다. 정정보도 청구를 하는 거는 TV조선이 저희가 그 추진했던 장진호 전투 관련한 그 미국 참전 군인들한테 기부금을 내는 모금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 모금한 돈을 횡령했다라는 택도 없는 허위 사실을 일베가 최초로 유포를 했고 그걸 TV조선이 그대로 우리한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옮겨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정정보도 청구를 했고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내일자 3월 1일자 워싱턴 타임즈에 이 광고가 나가고요. 이미 기부금은 참전단체로 이미 기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가짜뉴스는 앞으로 계속 때려잡아야 됩니다. 예. 예,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저소득층 로스쿨생 1019명한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예, 그 로스쿨은 입학생의 5%를 저소득층 자녀로 네.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득 분위기에 따라서 국가가 100% 장학금 지급하는 분위도 있고 네. 7, 80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1, 2, 3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 1, 2, 3분이 해당하는 학생이 1019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등록금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장학금이 작년에 이제 42억 원이었는데 네. 올해는 3억 원 늘어나가지고 47억 원 들어갑니다. 5억 원 늘어났군요. 예. 예. 뭐 이 정도 돈은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로스쿨이 뭐 돈 많은 집안 아이들만 간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 거기에 4, 5, 6분이 조금 소득이 높은 4, 5, 6분위까지 합치면 지원 대상이 총 1,600명이라고 해요. 예. 이 4, 5, 중에 6분위도 예. 이 보니까 4분위가 월소득 406만 원. 예. 예를 들어서 뭐 부부 두 분이 번다 그러면 한 사람당 200만 원 예, 정도 200에서 버는 250만 원 정도 거거든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 예. 예. 빠듯하게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5분위, 6분위가 월 542만 원입니다. 예. 6분위 벌기가 쉽지 않죠, 예. 사실. 근데 그래도 70%씩이나 예. 지원을 한다고 예. 하네요. 이 정도면 뭐 예, 뭐 예. 집안 형편 어려워서 로스쿨 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는 뭐 그래도 어려운 분들 예. 계시겠지만 저도 많이 도움이 뭐 될것 같습니다. 제 큰애가 예. 로스쿨 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 그걸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예. 아, 그 첫 학기 성적을 보고 아마 결정한다고. 성적이 예. 잘 나온 모양이죠?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 올해 입을 받았어요. 아, 그랬군요. 그때 듣기로 성적이 좋으면 로스쿨 예. 가고, 좀 아니면 다른 길로 간다고 말 예. 들었는데, 아, 로스쿨이 결정을 했군요. 예, 올 올 에이플. 들어는 저 말라. 아침부터 재수없는데 4.3 만점에 저는- 4.3. 저 구경도 못해본 학점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번 2학년 1학기 성적을 보고 판단을 예. 하겠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로스쿨 장학금 배정 현황을 보니까 예. 지방이 진짜 많네요. 그렇군요. 영남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 부산대, 전남대, 원광대. 네. 이런 국가 장학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 한번 알려주시죠. 예, 공공부문 고용 인원이 23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9%
라고 통계청이 27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공공부문 고용 인원은 우리 일자리 통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통계인데요. 그렇죠. 네. 우리 그 OECD 기준으로 하면 계속 7.6%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좀 바꿔서 8.9%라고 해요. 이거 이제 인원은 늘어났는데 비율은 작년과 재작년과 똑같다고 합니다. 네. 이 비율 계속 높여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 내용에서 좀 그 남녀 성비를 한번 보니까 예. 남성이 차지한 자리가 55.6%, 여성이 44.4%. 이게 공공일자리에서 하면 예, 여성 비중이 공공일자리. 좀 예. 높다고 봐야지 그렇죠. 되겠죠. 일반 기업체보다는. 그래도 이제 공공 부분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 네. 이 정도 비율이 되는 거지. 더 민간 쪽 높여서? 가면은 예. 지금 택도 없잖아요. 아마 더 높여서 예. 아마 성비대로 네. 구성이 돼야지 되겠죠. 네, 최소 그렇습니다. 공공 부분이라도. 예. 이런 통계도 예, 한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봤으면 해서 뉴스로 뽑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네요. 예. 신규 채용된 일자리에는 예. 여성 비중이 52%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네. 예. 신규 채용. 예. 여성 비중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그러니까 여성 것이잖아요. 비중을 계속 높여서 전체 균형을 계속 맞춰가고 있는 거죠. 성비대로 가야죠, 최소한.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 브리핑이었고요. 이슈 프리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슈 프리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미투 운동 적극 지지와 동시에 성범죄 근절 대책 예. 만들어라 했는데 요구를 했죠. 어제 여가부에서 네. 범정부 TF 방안을 내놨는데 네.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었더만요. 예, 그렇더라고요. 내용이 네. 완전히 전방위적이야. 네. 이 내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예, 진짜. 예. 근데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이거 그래서 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작년 11월 14일에 우선 이 정부 부문 대책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11월 28일 날 고용노동부와 같이 해서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이 공공부문 직장에서 네. 생길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부분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서 11월 28일 날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미투 운동 이 서지영 검사가 처음 한 게 1월 말쯤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예,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 그래서 이따가 그 언론해부실에서 잠깐 예, 얘기를 하겠지만 여성 학자들이 이 미투 운동 나오자마자 여성가족부는 뭐하냐, 정부는 뭐하냐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서 이거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하는 그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뭐 초기에 탁현민 행정관 문제를 정연백 장관이 자꾸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언급 안 하는 거 잘하고 있다. 예. 이야기를 했는데 일을 잘하고 있었다. 알아보니까. 미투 운동 벌어지기 이미 몇 달 전에 예. 여가부에서 이거를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예. 이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물론 뭐 완벽한 대책이 있을 수가 없겠지만 네. 이제 진짜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고 그것을 좀 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자, 준비 내용을 한번 보면요. 예. 지금 정부 관련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게 다 하면 4,946개 기관이래요. 예. 그래서 여기는 2019년까지 특별 점검을 한답니다. 예. 야, 이거 원래 계획에 있던 거예요. 그 떨고 예. 있는 사람들 무진장 많아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안 그래도 미투 운동 일어나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예. 각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그 여직원들, 그죠? 예. 여성들이 그동안 어떤 당했던 것들을 싹 검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 전부 접수를 받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어쩌면 물론 정부가 미리 이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도 칭찬할 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정부에서 28일 했는데도 조용했었는데 몰랐던 걸 보면 별로 관심이 없다가 여성분들이 미투 운동을 들고 일어나면서부터 이거 실효성을 띠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여성단체라든지 예. 이런 쪽 정말 비판받아야 됩니다. 예. 여가부에서 이미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예. 제가 홈페이지 이미- 들어가 봤거든요. 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미 하고 있고 했던 것들을 이번에 쫙 묶어서 예.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말씀하시고 바로 하루 만에 어떻게 이게 나오지 하고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예.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네. 그 새로 한 것은 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3월부터 100일 동안 운영되는 거. 이거 이제 집중적으로 네. 기존에도 내부 감사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드러나기 어려운 것들 또 지금 또 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빨리 낼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수집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대통령 말씀하시고 저게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저런 대책을 만들어서 내놓겠습니까? 이미 몇 달 전에 준비하고 있던 거를 대통령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꺼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그동안 열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네. 그 지점을 제가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예. 그리고 대통령도 그러니까 엊그제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셨지만 예. 그 이전에 이미 그런 미투가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을 인지하고 그딴 대책을 미리 지시를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전부터. 그러니까 대통령님도 그 월요일 수보 회의에서 예. 미투 운동 적극 지지 예. 그리고 뭐 대책 만들어라 예. 이거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예. 이미 이렇게 여가부에서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을 다 알고 계시니까 예. 그리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이미 시행하는 게 있으니까 바로 그럼 이제 자 미투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거 꺼내놓자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자, 것은 이제 대통령이 예. 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라, 꼼꼼하게 이제 준비해라라고 네. 특별히 강조를 했어요. 그 여가부도 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취지도 그냥 어떤 기존의 내부 기관들 원래 대책은 기존의 내부 기관들, 감사 기관들을 통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신고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고, 네.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100일 동안 한시적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중요 내용 조금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대상에요. 국공립, 사립대 뭐 전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교수들도 많을 텐데 막 말씀하시잖아요. 네. 여가부에서 이거 다 집어넣어 놨어요. 보니까 이 대상이 거의 망라했어요. 네. 망라에 있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굉장히 지금 시끌시끌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를 엄중 조치한다. 네. 이 엄중 조치한다는 게 뭐냐면은 특히 공공기관의 그 성희롱 행위자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를 하겠다. 지금 쉽게 해서 공무원들하고 공공기관하고 조금 다른가 봐요. 네. 예, 그거를 전부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를 하겠다. 네. 그리고 그 공무원 징계 수준 자체도 대폭 강화하고. 강화를 예. 시켰어요. 기존 규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서 뭐 성폭력 행위를 한다든지 이 경우에 한정을 했는데 지금 바뀌는 규정이 뭐냐면요. 직위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깥에서 예. 직장 내 예. 그 성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예. 직장 바깥에서의 성폭력 행위까지 전부 징계해버리겠다. 예. 그리고 완전히 아웃시키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경찰이나 지금 검찰에서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 엄격한 위계 질서,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가진 정부기관을 네. 특별히 더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그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네. 이런 대책도 있고요. 자, 또 뭐가 있죠?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를 예. 기관장의 의무로 아예 예. 그래서 기관장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특히 이제 사건을 은폐했을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예. 이런 일이 정말 많았거든. 그렇죠. 그죠? 예. 이거 매번 발생하던 문제인데 이걸 아예 그냥 그래서 기관장들은 그런 일이 한 번 있으면 자기 승진에도 지장이 있고 하니까 은폐하게 끝나는 되죠.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예. 그걸 피할 적극적으로 수가 없는 해라. 거죠. 예. 은폐하면 네 인생 끝이지만 네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가해자를 책임을 추궁하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더 좋은 거죠. 그죠? 이게 올바른 방향이죠. 예. 예, 무조건 사건 터지면 무조건 징계 주고 불이익 주는 게 아니라 사후 처리라도 잘하면 그 가점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그 추진 과제를 계속 점검을 하고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를 아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답니다. 네. 해서 또 이것도 이제 반영을 하겠죠. 인사에. 특히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 중심으로 네. 많이 특히 그쪽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화예술계 분야는 따로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고. 예,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발표한, 그러니까 작년 말에 발표하고 이번에 이제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공공 부문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이 공공 부문에 대한 것들은 물론 민간 기업들, 민간 조직의 그 시범을 보인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직접 그 사법기관이 아닌 한은 이 민간기관까지 컨트롤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렇죠. 우선 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관리할 수 있는 문화예술계 등등 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이제 확대시켜 나갈 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청원도 있었죠. 초중고등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해달라. 그 청원이 있어가지고 지난 5일에 20만 원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1시 50분 청와대 라이브 청와대입니다에 출연을 해서 그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보면 그런 거죠.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쓰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잘 전부 정리를 해서 그 안에 어떤 혐오 표현이라든지 남녀 평등을 해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점검을 해서 네. 교과서를 통해서 예. 자연스럽게 남녀 평등 그리고 혐오를 배제하는 혐오와 차별을 조금 이제 배제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 네. 사실 지금 이번 그 여가부의 그 범정부 대책 특위 그 TF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청와대 청원 하셨던 분들은 이번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 TF에서 그 준비해 놓은 대책이라든지 이 정말 상세한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요. 네. 저희가 이걸 짧게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전달하기가 네.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방대합니다.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특히 정부 뭐 여가부 뭐 하냐 했던 여성 단체들 미투 운동 일어나니까 정부는 뭐 하냐 했던 많은 사람들 입진보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슈프리즘 이 정도로 정리하죠? 네. 다음 언론 해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예. 미투를 악용하고 있는 언론입니다. 예. 이거 김어준 총수가 경고했던. 근데 사실 김어준 총수가 남달라서 그런 경고를 한 건 아니에요. 예, 누구나 다 이렇게 예. 걱정하는 거죠. 우리도 그 예. 걱정했고, 우리도 방송했어. 예. 그냥 우리 스피커가 작아가지고, 뭐 그 정도 파급력이 없는 거죠. 예. 어쨌든. 그거를 언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놈도 아니고. 대한민국 언론들이 미투를 지금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은 어제 저희가 짚어줬지만. 네, 짚어줬고요. 자, 중앙일보 안혜리. 예. 야, 이 칼럼 진짜 한번 내용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제목은 성범죄 비난하는 당신도 성범죄자일 수 있습니다라는 칼럼인데요. 내용 자체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투 운동이 전개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딸, 이거 아들은 아니고 딸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이버 테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쁜 뜻이지만 네가 남의 딸 건드렸으니까 네 딸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취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가해자가 잘못이지 왜 가족에게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 말은 옳은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말은 맞아요. 네, 거기까지 맞아요. 야, 근데 저 표현. 대통령 지인인 연극계 원로가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저지른 추악한 성폭력 사건이 와, 이거 인과관계, 시간의 전후관계를 엎어놔 버렸어. 제가 실은 너무 승질이 나서 안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제가 하자고 네. 했는데 또 부들부들 떨려서 이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거는 진짜 제가 저 여성분이라 가지고 제가 개새끼라는 욕을 하지만 제가 어떤 경우에도 여성들한테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안혜리 의원이 이미들 이제 페이스북에서 많이 돌고 해서 많이 더 트위터에서도 많이 돌고 해서 아시겠지만 그 안병훈이라고 조선일보 부사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7인방 7인회 멤버죠.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 안병훈의 딸이에요. 네. 근데 이
안혜리라는 위원이 아무리 이런 개떡 같은 칼럼을 쓴다고 해서 아버지가 욕을 먹을 일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아버지 안병훈이라는 사람이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딸이 그것 때문에 욕 먹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혜리 친구가 욕먹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죠? 이 얘기를 이 칼럼에서 자기가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졌다고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중요한 거는요. 저게 얼마나 악의적이냐면은 권력을 등에 업고 저지른 추악한 그러니까요. 선거죠. 이거는 대통령님께서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통령님을 등에 업고 네. 저런 추악한 거. 근데 시간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사건이 지금 터진 거지. 예. 저 일들은 우리 대통령과 무관할 뿐더러 대통령 되기 전에 예. 이윤택이라는 한 연극인이 자기가 갖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왜 대통령 권력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 대통령님을 이렇게 억지로 끌고 들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악의적인 거지. 뭐 굳이 따지자면 자기 권력을 등에 업고 했다라고 안혜리라는 그 안병훈 씨 딸이 나중에 발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읽히기는 대통령이 권력을 등에 업었다고 읽히는 것이죠. 지금 안혜리 논리대로 하면요. 안혜리의 이런 악의적인 허위의 글, 왜곡 글, 이거는 홍석현과 안병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쓴 건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권력을 등에 업고 쓴 건가? 그러니까 안혜리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럴 일이야 없을 것 같지만 이름 나올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어서 나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안병훈 딸인 안혜리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안병훈 이미도 뭐 연세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개떡 같은 칼럼 쓰는 안혜리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를 이렇게 제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승질이 나서. 지금 이게 지금 뭐 고은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결하려고 그래. 그렇죠. 김어준 총수가 얘기했던 게 이 지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야말로 정말 진보 보수 따지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금태섭이가 병신 같은 소리 한 게 그거예요. 진보 보수 따지지 미투 운동에 무슨 진보 보수가 있냐. 그래, 김어준 이야기 하는 게 바로 그거야. 여기에 무슨 진보 보수가 있다고 억지로 이윤택하고 문재인 대통령 연결시키고 고은하고 문재인 대통령 연결시키고 다 지금은 이제 무슨 배우들, 변호인, 택시 운전사 뭐 이런 영화에 나왔던 배우들도 전부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 진보 세력이라고 칭하고요. 예. 이거야말로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김어준 총수가 경고를 했던 그 행태야말로 그러니까 금태섭의 글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게 김어준한테 가야 될 글이 아니고 바로 이 이런 짓을 안혜리 같은 사람한테 보내야 할 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금태섭 좋다고 여기저기 언론에서 불러주니까 신나게 인터뷰하고 이 털고 있대. 정신 나간 새끼. 저런 게 내부 총질이거든요. 내부 총질이 달린 내부 총질이 아니고 금태섭이가 지금 내부 총질하고 있다고. 예, 저는 내부 총질하고 있다고 또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멍청한 새끼. 자, 근데 또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에. 네, 이것도 역시 보니까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안병훈 씨 딸 안혜리가 쓴 기사인데요. 그 안혜리 이 기자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교수와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목부터 짜증나죠? 페미니즘 대통령 말만 말고 문 대통령이 탁현민부터 내보내야 된다. 탁현민부터 꺼내 지금 봐. 지금 이게 답답한 얘기죠. 근데 이 양반이 뭐 그렇게 그런 얘기만 주창한 것은 아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안혜리 위원이 이윤택은 문 대통령 지인이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미투 운동이 가장 활발한 문화예술계를 관장하는 문화체육부 도종환 장관 등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략적인 이용, 그죠? 예. 이게 미투 운동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그 원흉이 바로 안혜리예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예. 그 짓을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 이 미투 운동 정말 용기를 내서
자신이 당했던 과거의 성희롱, 성폭행을 고발하는 분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냐. 예. 잘못해서 혹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연결되지 않을까? 라는 그러니까. 의심할 거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그런 부담을 자기 가지죠. 검증이 들어가게 되면 부담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사전에 경고한 거예요. 예, 혹시 내가 무슨 얘기하면 안혜리가 자기 이름 써서 이론줄 쓰지 않을까? 예. 그런 자기 검열 없이 정말 자기가 당했던 일들을 꺼리낌 없이 고발할 수 있는, 그죠? 사회에다가 목소리를 내고 고발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런 정치적 이용이 오히려 그 목소리를 주눅들게 한단 예, 말이에요. 위축시키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게 갑자기 무슨 정치 투쟁의 도구로 지금 들어가 버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김어준이 경고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인터뷰를 한 장명선 교수라는 분은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분명히 모르고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네. 지금 그 정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대통령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쭉 나오는 가운데, 아까 이 안병훈 딸인 안혜리가, 제가 안병훈 딸 얘기하는 거 자꾸 뭐 기분 나쁘면 뭐라고 하세요? 자기 이거 사과하면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이윤택은 대통령의 지인이다.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요. 방미 때 경호원 성추행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먼저 얘기하고, 누가 지적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고 인사하고 제지하는 그런 것이 보고 싶다. 바보 아닌가 싶어요.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들은 전부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 방미 때, 경호실 직원이, 그러니까 이제 헌병대 파견이라고 들었는데, 국방부 파견이라고 들었는데요. 성추행, 인터넷 사건이 있었나 봐요. 바로 적발해서 외교부에서, 관장에서, 8명을 징계를 했어요. 네. 그런데, 피해자와 협의를 하니까 피해자가 2차 가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2차 가해 때문에 그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징계로 철저하게 처리를 한 것이에요. 그것이, 미국 블록 안치홍 씨가 그걸 어떻게 알고 밝혀진 것이죠. 네. 청와대에서는 할 걸 다 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공표를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교수란 분은 사건 생기면 무조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방미 중에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라고 공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가 피해를 당했는지.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군지를 알게 만드는 게 2차 가해거든요. 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징계할 거 다 처리하고 비공개해 놓은 건데 예. 그걸 안 했다고 지금 문제 뭐라 삼는 그러죠? 거잖아요. 여성학자 맞나 싶어요. 젠더 법학자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배운 지식을 정치적으로 지금 정치적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터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청와대 성추행 사건을 예로 들 정도가 되면 최소한 한 번은 구글이라도 검색을 해봐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요, 재판에 있어서도 공개 재판이 원래 원칙입니다만 예. 재판에 있어서도 이런 건 비공개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요즘 경찰에서도 예. 이런 수사를 할 때 대면 수사를 가급적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영상 촬영 수사라든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해자가 왜냐면 이 사건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을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지. 예, 그리고 피해자가, 그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두 번 다시 보는 걸 가장 두려워한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게 공개가 되면 또 누군가 막 찾아보고 하면 피해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 피해자가 또 겪어야 할 일들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사건건 다 공개하라고? 네. 그래서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번 청와대 성추행 사건은 그 사건 자체는 불행하고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사건 처리에 대해 있어서는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2차 피해까지 방지해 가면서.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야말로 정말 진보, 보수 이런 거 이따위를 좀 넘어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자도 이 인터뷰는 정말 쓰레기 인터뷰예요. 예. 인터뷰하는 기자나 인터뷰 그 답변하고 있는 교수나. 학자라는 나부랭이나 쓰레기예요, 쓰레기. 예. 이게 정치적 도구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 활용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것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은연중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작정을 하고 두 번씩이나 쓰는 겁니다. 금태섭 같은 대통령 새끼가 이런 기사에 사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훈장질을 해야 마땅한 거예요. 하여튼 자 다른 언론은 어떻습니까? 예, 다른 언론은 지금 정치권에서 이걸 계속 대통령과 이윤택이나 혹은 고은 시인이나 계속 엮으려고 하죠. 네. 그래서 어저께 소개해드렸던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도 그렇게 하고요. 네. 유승민도 고은하고 이윤택과 대통령이 가만히 있느냐라고 몇 번 따지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곽상도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담당했던 유서대필 조작 사건 담당했던 그 검사 출신이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고은, 이윤택 또 다른 뭐 오태석, 예, 오태석. 등등, 그래서 이 많습니다. 문화지원금이 얼마나 지원됐나를 자료를 받아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윤택이 작년에 혹시 이제 우리 대통령 취임한 뒤에 청와대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그냥 전달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언론들은. 이게 중앙일보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윤택은 대통령의 지인이고 권력을 등에 업고 뭐 이런 얘기를 한 데는 다른 데는 없어요. 다행히. 근데 이걸 지금 자유당이 이렇게 자 대통령하고 아는 사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엮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정말 성누리당, 생누리당 예. 그 수십 개의 성 스캔들 따지고 보면 니들 새끼들 전부 그럼 다 그죠? 그렇잖아요. 예. 서로 다 아는 사이잖아. 예.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럼 같이 또 술 한잔 아니야. 먹었던 예. 어떤 새끼가 이런 성폭행 행위를 했어. 그걸 내가 야 알고 보니 그 새끼가 권순욱이하고 친구더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윤택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야. 어쩌라고. 김무성하고 동문이에요. 네. 경남고등학교. 그렇죠. 그럼 경남고등학교 지금 이윤택하고 같은 동문인 경남고 지금 싹 다 지금 다 비판받아야겠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다 동창 정도나 직장 동료인데. 자유한국당은요 네. 지금 당 해체해야 돼. 네. 없어져야 돼. 그 정도면. 예.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특정학교 죄송하지만 서강대에 나온 분들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따지자면. 박근혜 동문인데. 예. 자, 어쨌든 김어준 총수가 이야기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김어준 총수 항상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값어치를 높이는데요. 이번 것도 말 나오자마자 그냥 적중돼버린 셈이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누구나 예상했고 이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것이 김어준 말 나오고 전부 나오는 계속 행태들이에요. 계속 이렇게 벌어져 왔었어요. 예. 그리고 김어준 총수 얘기대로 진짜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친구들은. 자, 참 한심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자꾸 엮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언론 여러분 자제 좀 합시다. 떠드는 거 다 받았을 거예요. 이 새끼가 이렇게 떠들었으니까 이건 나는 책임 없어. 나는 저 새끼 떠든 거 그냥 겹다운표 쳐가지고 썼으니까 나는 책임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받아 쓰다 보면 범죄에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생각 없이 악용이 되면 그 언론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법적 책임까지 법적 책임만 안 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 안 되고 그 말이 전달되었을 때 피해를 입을 일이 예상된다면 전달하는 것도 자제해야 됩니다, 언론들은. 그리고 제가 아까 놓쳐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네. 재미 블로거 안치홍 씨라는 안치홍 씨, 분, 네. 뭐 열심히 취재 많이 하세요. 네. 훌륭한 기자예요. 근데 그렇게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특정 욕심 내고 하지 마세요.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한 정보인지, 그리고 그 일 처리가 예를 들어서 은폐한 거를 그리고 일 처리를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해서 은폐했다 그러면 그런 걸 까발려서 세상에 폭로해야 할 이유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징계를 하는 그 사건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비밀로 해놓은 거를 그렇게 세상에 까발리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안치홍 씨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8명이 징계받았던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은폐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확인했을 거예요. 네. 그걸 무시하고 보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자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저희 언론 해부실에 계속 등장할 것 같습니다. 뭐, 나오면 나온 대로 계속 해야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그 안혜리 건에 너무 흥분해서 좀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뭐 흥분해서 금태섭한테 병신이라는 표현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자, 칭찬합시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제도 의외였죠? 네, 저희는 모토가 일희일비죠. 네, 일희일비입니다. 오늘 칭찬합시다 주인공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입니다. 왜 칭찬을 하느냐? 칭찬받을 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칭찬을 합니다. 이것도 어제 소개해 드리려다가 바빠서 오늘 미룬 건데요. 지금 충남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인권 조례안 폐지가 의결이 됐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자유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인권 조례안 폐지가 지금 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어제 그저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 차별받을 수 없다. 인류의 소중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인권 조례를 지키기 위해 의회에 제의를 요구한다. 충남의 외국인 주민, 노인 등 인권 약자 비율은 어느 지역보다 높고 성평등 지수는 전국 최하위다. 인권 조례 폐지가 불러올 도민과 인권 약자들의 피해는 명확하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제의가 지금 현재 이미 뭐 의결이 된 상태인데 제의가 되지 않으면 이거를 대법원까지 끌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끌고 가서라도 계속 싸우겠다. 네. 그런 의지를 강력한 의지를 지금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3분의 2가 필요한데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일부가 이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희정 지사의 이 싸움은 응원하는 차원에서 제가 칭찬합시다로 뽑아 올렸습니다. 이 사안은 계속 지켜보면서 안희정 지사의 싸움을 뒤에서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요, UBC 월드, 날로 재밌어지는 UBC 월드인데, 오늘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남훈 앵커가, 이은재가 겐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일본어를 썼는데, 예. 그래서 오늘 일본어가 난무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UBC 월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고일석 편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